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 파이 네트워크 그레이스 피리어드 유예 기간 6개월 유예 기간 준다고 하는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좀 내용을 깊숙이 파악을 못하고 이제 껍데기에 있는 것만 파악을 해서 한번 좀 봤고, 그 노란색으로 한 거는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떤 경고판 같은 거는 항상 노란색에 쓰죠. 눈에 확 띄게. 그래서 다음 대문 바뀌는 건 바뀌면 알겠지만, 뭐 몇 년간 보라색으로 하다가 갑자기 노란색으로 한 것이 앞으로 노란색을 하게 될지, 안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눈에 확 띄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한 것인지는 다음번 보면 알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이런 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김영진 선배님 같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셔서 다른 앵글에서 봐보니까, 그리고서 이제 깊이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6개월 유예 기간 주는 게 이게 파이 가치 보존을 위한 고육책이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의 가장 큰 특징은 KYC죠. 이렇게 중국 같은 가짜 음식, 가짜 쌀, 별걸 다 가짜로 만드는 세상에 파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동영 이런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란 시장을 놓칠 수도 없고, 또 중국에 또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열정이 있는, 중국 분들은 무료 코인이 아니잖아요. 중국 분들은 아마 몰라도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이상 돈을 내시고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거 정말 소중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보호를 해야 되겠고, 아마 그런 각도에서 해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KYC를 이제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서 좀 아닌 사람들은 걸러내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중국의 그런 열정적인 투자자들, 4만 원이 넘는 중국의 옛날에 리커창 총재가 중국에 한 달에 18만 원 버는 사람이 10억이다. 그런 얘기까지도 한번 나왔었는데, 요즘은 더 어렵죠. 물론 18만 원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음식 같은 거 이제 여러 가지 싼 물건도 있으니까 괜찮지만,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 사람 보호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중국이라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국을 빼고서 6개월 유예 기간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앵글에서 보는 건데,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파이코인 6개월 유예 기간은 이 차이나의 KYC 제도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의 KYC와 차이나의 KYC는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물론 한국도 이 각국의 KYC 정책이 다 다르죠. 한국도 어디는 간단하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 집을 사고 판다든지 차를 사고 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인감증명서, 보통도 인감증명서 띄러 갈 때는 대리인하고 위임자, 이게 인감 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감이라는 제도가 있죠. 일본은 아직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중국, 차이나의 KYC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현재 한 2천만이 넘는 그 중국의 파이오니어 분들이 현금화를 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령 이제 인도 같으면 각국의 KYC 정책이 다 달라요. 인도의 KYC 정책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하면 무제한으로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면 5만 루피 정도까지, 1년에 5만 루피 정도까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 KYC가 지금 230개국의 10억 명을 상대로 지금 KYC를 준비하는 파이코인 입장에서는 다 디테일하게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중국하고는 이게 쇼당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근데 중국의 KYC가 홍채 인식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홍채 인식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뉴스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던데, 뭐 인종도 다양하고 땅도 넓고 하니까. 근데 홍채 인식 뭐 이제 중국 같은데 이제 가보시면은 외국인들 이쪽으로 서보세요. 그리고 눈 맞추고 이제 홍채를 씻잖아요. 홍채 인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서적인 거부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렇게 눈동자로 사람을 구분하는 거는 예전부터 우리 고조선부터 했어요. 환단고기 같은데 이제 생목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뭐 인터넷에 보면 원나라 때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목인,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눈에 까만색이어야 되는데 뭐 빨간색, 초록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눈동자의 색깔로 사람을 구분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고조선은 지금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로 자꾸 생각하는데 뭐 요즘 이제 다 나오잖아요. 뭐 부산이나 경주나 뭐 가덕도나 뭐 평양이나 이런 데서 옛날 유고를 해보면 백인 유고 DNA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합중국처럼 이제 거대한 합중국이었는데 그 합중국에서 그러니까 뭐 흑인, 백인, 뭐 황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눈 색깔로 예전부터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다 다르니까요. 뭐 이란 사람 다르고 아랍 사람 다르고 몽골 사람 다르고 뭐 핀란드 사람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KYC가 중국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이의 KYC랑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2021년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홍채 인증 기업 이리언스라는 데가 중국의 신분증 및 결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공을 들이다가 이제 중국은행, 공안, 공공, 국방기관 같은 데다가 하는데 이제 홍채로 한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2007년도부터 했더라고요. 이게 제일 좋다라고 이제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중국 신분증을 대체할 거다라고 하는데 홍채 인식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파이의 KYC랑 다르잖아요. 파이 코인의 KYC 정책이랑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2021년도에 선묵이라는 분이 파이 KYC 방책은 홍채 인식 이렇게 또 예전부터 이렇게 해두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지금 230개국을 다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생체 인식, 홍채 인식 한 번 하는데 월드코인 10개 준다. 그런데 개인의 이런 정보를 어디다 쓸 거냐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고 멘탈 블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KYC는 이거를 안 하지만 중국의 파이오니어들은 이게 보통 파이오니어들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핸드폰만 있으면 전부 공짜지만 중국은 이게 코인 채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리방화벽이 있으니까 안드로이드나 애플 이런 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회를 해서 VPN 서비스 이거 사설망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 VPN 쳐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 VPN 이게 가격이 41,000원, 물론 13,000원, 1,600원짜리도 있지만 40,000원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파이오니어 분들 약 2천만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절대 무료 채굴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무료 채굴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파이코인이 상장이 돼서 어디 거래소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 거래소는 홍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금화 할 때 파이의 KYC랑 그 나라의 KYC랑 상충이 되는데 가장 크게 상충이 되는 게 중국이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쇼당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쇼당이라는 말은 일본 말이 아니고 영어거든요. 쇼다운.
패를 보이면서 탁 까는 거죠. 야, 패 까봐. 이럴 때 그 쇼다운을 이제 일본 사람들 쇼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야, 중국 니네 한번 니네 KYC 정책 패 까봐. 우리 KYC 정책 패 깎게. 이래갖고 이제 니콜라스 부부랑 중국 당국이랑 이게 쇼당을 좀 봐야 본 것 같다. 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렇게 6개월 유예 기간을 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곳으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VPN 서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또 다 파이오니어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이의 가치 보존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색깔을 위해서 색깔도 바꾸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투명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노드도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뭐 커피도사님 예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해외에 나와 있는 이 중국인들 해외를 통해서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해외를 통해서 또 파이코인 가입하 VPN 서비스를 통해서 해도, 가령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홍콩, 대만, 한국, 일본, 미국이잖아요. 중국에 있는 파이오니어가 한국을 통해서 파이코인을 채굴했다. 한국 통신망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국 통신망을 통해서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KYC가 안 되는 거죠. 나라가 다르니까. 일본을 통해서 안 되고 대만, 홍콩 다 안 되는 거죠. 그 VPN 통해서 하다 보니까 중국의 2천만 파이오니어들이 KYC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르니까. 여권도 다르잖아요. 여권은 중국 여권인데 전화번호는 한국이야? 이 사람들을 걸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진실성과 이제 그 스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을, 중국 분들을 빼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이게 이제 노드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왜 지금도 노드 계속 하라고 파이에서 그러잖아요. 파이 노드가 수십만 대가 되는데 100만 원짜리 컴퓨터 100만 대면 1조거든요. 근데 1조를 자기네들은 손 안 대고 코 풀고 노드 채굴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면서 노드를 쓴다, 그 컴퓨터 하나를 통째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고급 사양. 24시간 켜둬야 되죠, 물론. 그런데 저도 뭐 100 몇만 원짜리 사서 하고 있고 200만 원짜리도 사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쓰지 않고 남아있는 어마무시한 공간은 누가 쓸까요? 누가 쓰죠? 파이가 지금 쓰고 있을 거예요. 그게 몇천억 원 되는 거죠. 자기네 시설 투자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자산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또, 그래서 노드를, 지금도 뭐 노드가 수십만 대가 돼도 계속 노드 하는 것이, 데이터 자본주의라는 말 생각해 보시게 되면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데이터 공간이 파이의 자산일 거예요. 이것만 놓고 따져도 1파이는 당연히 100불은 가요. 이것만 활용할 수 있어도, 근데 활용할 수 있어도가 아니라 지금 이미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요. 엄청난 거죠. 그 핸드폰, 각자 핸드폰 우리 하나씩 지금 우리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준 거죠. 거기다가 우리 노드를 사용하게, 우리 컴퓨터 노드를 사용하게 해준 거죠. 그것도 사양 좋은 컴퓨터. 어마무시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오늘 뭐 메인넷 대시보드 보니까 이런 게 없던데, 그래서 이번에 이 6개월 유예 기간은 이게 엄청난, 옛날 같으면 가치 상승이라고 했을 텐데 뭐 그러긴 싫고, 아무튼 가치 보존 고육책이다. 그래서
6개월 유예 기간을 주고 KYC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가짜가 들통날까 봐. 그거 걸러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손가락 치매 있는 연세 드신 분들, 뭐 영어 울럼증 있는 분들, 쌩얼 찍기 싫은 여자분들 이렇게만 협소하게 생각했는데 애시당초 욕심을 내서 가짜로 했던 분들도 많고 또 우리 또 김영진 선배님 말씀드리면 한 7개월 동안 몇 달간 아파서 안 나오신 사이에 그 리퍼럴 그룹 중에 7분이 돌아가시고 4분은 요양원 가셨더래요. 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 거를 다 이제 낙전 수입을 받겠죠. 그렇게 되는 거.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겠고 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비밀 구조를 잃어버린 분들도. 그리고 어제보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거 했고요. 제가 원래 오늘 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안동수 박사. 안동수 박사의 휴대폰 인류의 파이코인 이거를 좀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파이코인에 대한 가치와 이 휴대폰 인류가 블록체인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휴대폰 인류가 블록체인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많이 나와 제일 현재 깊숙이 하고 있는 게 파이 네트워크잖아요. 다음 영상 그거 올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내일 올릴지 모레 올릴지 다음 주나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